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프로그래밍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가졌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소프트웨어 산업은 점점 더 편리한 지름길, 프레임워크, 그리고 패키지화된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름길에만 의존합니다. 그 결과 제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코딩 수준도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버그가 발생하면 저는 가장 먼저 구글이나 스택 오버플로를 찾습니다. 이런 검색 엔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밍 게으름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 소스에서 가져온 코드 조각들을 조합해 해결책을 만들어내지만 그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빠른 해결책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발자는 React, Express, 디장고 같은 프레임워크에 크게 의존합니다. 물론 이런 도구들은 시간을 절약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프레임워크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심지어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프레임워크가 정말로 적절한 도구인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프레임워크가 개발자인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젝트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적용합니다. 이런 프레임워크 중심 사고방식은 가짜 전문성을 만들어냅니다. 프레임워크를 능숙하게 다룬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자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문성 착각을 하고 있나 숙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액트로만 크러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줄 아는 내가 과연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GitHub 코파일럿 같은 도구들은 프로그래밍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런 도구들이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개발자의 사고력을 무디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저의 사고력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부분적 코드를 생성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의존합니다. 그 결과 가짜 생산성이 만들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도구들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자의 학습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을 멈추는 순간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 개발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링합니다. 그 에러 메시지 자체가 이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공식 문서를 직접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공식 문서는 개발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무시한 채 구글 검색이나 스택 오버플로에만 의존합니다. 한 예로 무한 리디렉션 루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서 페이지가 무한히 리디렉트 되는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계속해서 리디렉트 되기만 하고 실제 페이지는 로드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아파치 공식 문서를 읽지 않고 스택 오버플로에서 해결책을 복사, 붙여넣기 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제시된 대부분의 방법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식 문서를 읽어본 후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HT 액세스 규칙을 확인하고 리디렉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 URL 대신 상대 URL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루프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문서를 먼저 읽었다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지 않는 습관은 개발자로서의 성장을 크게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에러 메시지와 공식 문서를 먼저 읽고 이해하려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가면 증후군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지 않다고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증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온라인에서 보이는 뛰어난 개발자들과의 비교, 그리고 업계 전반의 전문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가면 증후군이 제 코딩 실력에 악영향을 줄까요? 코딩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능하게 볼까봐 두려워 질문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안전한 선택만 합니다. 이미 익숙한 기술만 고수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압박감 때문에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검열로 인해 코딩 속도가 저하됩니다. 자신의 작업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취를 운으로 돌립니다. 성공을 자신의 실력 덕분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성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정신 승리가 필요합니다. 개발자로서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저의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이 취약하며 유지보수가 어려운 코드로 가득 차게 됩니다. 프로젝트들이 기술적 부채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작성한 코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의 품질은 낮아지고 보안 취약점은 증가하며 유지보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저는 다시 정신승리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를 다시 배웁니다. 프레임워크는 계속해서 변하지만 프로그래밍의 핵심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활용하되 의존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그리고 AI 기반 코드 생성 도구들은 개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 문제 해결 능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구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프레임워크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한 후 신중하게 선택할 것입니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기술이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코딩부터 시작하지 말고 먼저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접근 방식이 최적인지 고민하는 습관을 기를 것입니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개발자는 어떤 기술 스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품질을 우선시합니다. 빠르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코드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마감 기한을 맞추려는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와 버그 수정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가독성 높은 고품질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 나은 개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누르기 요청드립니다. 업계 트렌드와 다른 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